지난 1년간 윤석열 정권을 돌아보는 이 시간인데요.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는 2021년 4월에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가기 결정을 통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방식으로 투기, 방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. 그러니까 이 문제는 한국에서는 정권 교체기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윤석열 정부가 등장했을 때 시급히 해결했어야 될 그런 문제였습니다. 짧은 시간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크게 세 가지인데요. 이 자료집에는 139페이지부터 말씀드릴 세 가지는, 첫 번째는 지금 이 문제를 국제원자력기구가 주도하는 틀로 다루는 이 판이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. 이게 빨리 유엔 해양법 협약의 그 구조가 적용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된다는 점이죠. 근데 이제 문제는 그렇게 하려면 국가가 일본을 국제해양법 재판소에 제소해야 되는데 지금 누구도 윤석열 정부가 일본을 제소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지 않은 것이죠.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. 그래서 지금 이제 시민사회단체에서는 태평양 지역의 15개 나라들로 되어 있는 그 태평양 도서 포럼이라고 하는 그 국제기구를 통해서 그 나라 국가들 중에 100개 나라라고 이걸 제소하는 방법을 그린피스를 중심으로 강구하고 있는데, 문제는 이제 우리나라가 직접 소송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큰 고민이 있다는 점입니다. 두 번째는 이 문제가 후쿠시마 단지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의 문제만 아니라는 거죠. 왜냐하면 이거는 결국은 후쿠시마 수산물의 수입 금지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는 점입니다. 그러니까 지금 일본은 굉장히 큰 국가 전략으로, 아시다시피 2011년에 후쿠시마 원전 대지진, 일본 입장에서 굉장히 큰 비극이고 참사였고,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 참사와 고통을 겪은 일본 시민들과 그도 같이 아픔을 함께했습니다만, 그러나 문제를 대응하는 방법에 있어서 이제 일본 정부의 접근에 대해서도 대단히 비판하고 있는 것이죠. 근데 일본은 현재 일본의 정권은 2011년에 일본 그 대지진을 나름대로 극복하는 어떤 국가 전략으로서 이 오염수 투기와 후쿠시마 수산물 수출 그러니까 수출 금지를 해제시키는 문제를 큰 국가 전략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. 그런데 이제 윤석열 정권의 지난 1년만을 놓고 본다면은 이 문제는 더 크다. 이를테면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른바 한미일의 핵동맹이라고 봐야겠죠. 말은 가치동맹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만, 거기에 묻혀서, 즉 미국과 일본의 요구에 묻혀서 제대로 해결책을 찾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, 현재 아까 우리 회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. 이른바 엊그제 한일 회담에서 나오는 이른바 시찰의 문제. 그러니까 일본에 가서 후쿠시마 시설을 시찰단을 보내는 것으로 하겠다는, 이게 도대체 어떤 맥락인지, 이런 세 가지 점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. 시간 관계상 세 번째를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요. 아시다시피 2021년 4월에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을 발표했을 때, 저는 이제 당시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이 문제는 국제원자력기구 차원으로 해결해서는 안 되고 일본을 국제해양법 재판소에 제소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주장했었죠. 그리고 실제 문재인 대통령이 그걸 검토하고 지시도 했었죠. 그렇지만 지금 현재 드러나고 있는 것은 결국은
국제원자력기구가 이 판을 주도하면서 겨우 이제 시찰단을 마치 합의한 것이 큰 어떤 성과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요. 2021년 4월에 일본 가기가 발표를 했었을 때 저는 이제 줄기차게 국제원자력기구가 국제원자력기구라는 것은 원자력 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기구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우리나라 정부가 가지고 있는 국제법적 권리로서 이 문제에 대한 독자적인 위험 분석, 위험 평가를 해야 된다.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문제이고 우리 한국이 봤을 때 이 문제가 어떤 점에서 우리의 해양 생태계와 우리의 국민 건강을 지킬 수 없다.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우리 정부 스스로가 연구하고 조사하고 분석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했었습니다. 그래서 실은 여러 차례 원자력기구에 어떤 국제원자력기구에 대한 대응도 필요하겠지만 우리 나라의 원자력안전위원회, 저는 왜 이름이 원자력안전위원회인지 모르겠어요. 일본만 해도 원자력규제위원회인데 원자력이 안전하다? 그걸 처음부터 원자력안전위원회라는 그 이름도 저는 문제가 생각합니다. 어쨌든 이 원안위로 하여금 끊임없이 이 문제를 분석하고 평가하고 연구하는 그런 걸 요구했습니다. 그래서 형식적일지언정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일본에 지금까지 지난 2년간 한 4차례 정도 일본으로부터 받은 자료들이 있어요. 근데 그 자료의 수준이 어떤 수준인지에 대해서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. 가령 이미 누구라도 일본 정부라든지 일본의 원자력규제위원회의 그 홈페이지에 가면 볼 수 있는 정도의 자료, 그냥 일본 정부가 공개한 일본 언론에 제공하는 그런 어떤 보도 자료 수준이 지나지 않은 정도의 자료들을 일본 정부가 보냈을 거라 생각해요. 그렇죠. 문제는 그것도 공개하지 않고 있는데 더 문제는 그러면 최소한 지난 2년간 한국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분석했고 어떻게 검토했고 어떻게 평가했는지 그 내용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. 그래야 그걸 가지고 일본에 가서 뭘 보든지 볼 거 아닌가요? 그죠? 근데 그게 없다는 거죠. 만약 일본에 가더라도 뭘 보겠다는 것인지, 그동안 지난 2년간 한국이 평가하고 분석하고 검토한 결과 이런 문제들, 이를테면 지금 가장 제가 한 1분만 벌써 한 6분 지났는데 1분만 더 말씀을 가장 지금 중요하게 제기되고 있는 게 한 2가지 정도인데요. 첫 번째는 지금 130만 톤의 오염수를 처리하겠다는 건데 이 처리를 30년 정도 하겠다는 거거든요. 그러면 이 30년 동안, 앞으로 30년 동안 오염수는 어떻게 되냐는 것이죠. 오염수는 계속 나오거든요. 현재 처리하겠다는 것은 이제 이미 90몇 % 가득 차 있는 130만 톤인데 이 처리 과정에서 새로 오염수가 계속 나오는데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은 국제원자력기구에 보고서가 없습니다. 결국은 장기적인 축적, 이게 심층수라든지 해저토라든지 여기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그 어떠한 제대로 된 연구, 검토, 보고가 없는데 이걸 우리 정부가 가능한 수준일지언정 꾸준하게 했어야 된다는 것이고, 근데 그게 지금 없다는 것이죠. 그것이 없는데, 즉 일본에 대해서 깊게 파고 들어가서 문제를 제기할 내용이 없는데 시찰에서 뭘 한다는 거죠. 결국은 이 시찰은 오로지 일본이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을 허용하라는 그 근거로 활용될 수밖에 없다. 그런 점을 지금 이 시기에 좀 제기를 안타깝게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이상입니다.